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9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벌한 아침, 뭔가 변화가 아주 심하죠. 뭔가 금이 가고 있다 시장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결국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소문난 잔치로 끝이 나는 분위기. 아직까지는 우리 젠슨왕의 코멘트도 있어야 돼가지고 그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300억 달러를 넘고 EPS도 주당 EPS가 0.66달러를 돌파하는 그러한 서프라이즈가 났는데도 일단 시장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 결국 블랙웰을 4분기부터 생산하겠다,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바이오가 유일한 돌파구인가?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 바이오가 없으면 굉장히 큰 포모 현상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바이오를 사야 되는데, 이제 좀 들어가면 좀 늦죠. 늦어서 굉장히 머리 아픈데, 이제부터는 리스크 관리도 좀 하고 시장이 좀 더 좁혀서 컴팩트하게 가는 놈만 가고 가지 않는 놈은 가지 않는 거, 이러한 시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또 딥페이크라는 새로운 어떤 또 단기 테마가 들어오는데, 이걸 쫓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좀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테마가 생기면 물 터질 수도 있지만 올라가면 100%씩 올라가기 때문에 좀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이런 한빛 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쫓아가면서 추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은 쫓아가지 않으면 포모 현상이 너무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터지더라도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고 변수가 많고 체크해야 될 요인이 많은 8월 29일 목요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는 마이너스 0.38, 라이스탄은 마이너스 0.87, S&P 500은 0.43 모두 하락 마감을 했죠. 네,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는 한번 봅시다. 예, 매출액은 300억 달러. 와, 제가 300억 달러를 쳐야만 일단 실적은 서프라이즈다. 예상 EPS도 0.66달러 이상이면 되는데 0.68달러를 치면서 나름대로 선방을 했는데, 주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장외시장에서 4.23% 하락, 125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일단 젠슨왕의 코멘트가 나와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BOJ가 물가가 예상대로면 금융 완화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 검토를 또 시사하겠죠. 네, 금융 완화 조정이 있을 것이다. 미국 5년물 국채 입체 응찰로 2.41배 수요에 부합을 했다. 벅셔 회사회의가 사상 첫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죠. 빅테크를 제외하고 최초다. 총 7개인데 이 중에 아람코를 빼면 6개인데 벅셔에서까지 7개가 되는 것 같아요. 해리스 부자 증세를 추진하겠다. 미실현 이익에도 25% 가세하겠다. 우리나라 금투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미국도 가라, 미국도 이런데 우리는 꼭 해야 되느냐. 이건 미국 상황이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금투세는 무조건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은. 셜리번과 왕이 이틀째 베이징 회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난리가 났습니다. 공매도를 받고 연차 보고서 제출 지연에 주가가 19%나 하락하는 그런 어려움이죠.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회계 조정이다, 회계 부정이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데 일단은 총알이 막 나가던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장중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한때 59,000달러가 붕괴가 됐는데 비트코인 하락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이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개인 거대 투자가가 매도를 했다는 거죠. 네, 아주 급락세 대형 투자자가 대규모 투매가 있었다. 웨일 월러트에 따르면 가상 지갑 주소가 BCL QC로 시작한 사람, 이분이 2,300개 물량을 옮긴 거로 보이는데 매도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거래소 클라켄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들도 또한 비트코인 65,000달러 육박하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뭔가 수급과 시장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대형 고래가 비트코인을 팔 준비,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박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경제지표 한번 봅시다. 달러 0.5% 상승, 달러가 강세 101.007, 지수 100이 깨지지 않고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오늘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엔화는 달러 대비해서 약세죠. 144.74, 살짝 약세로 돌아서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WTI는 0.99% 하락 74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873. 네, 0.8bp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죠. 1bp도 안 움직였습니다. 10년짜리는 3.846, 1.2bp 상승. 금리가 쭉 빠지다가 이제 또 계단식으로 옆으로 행보하고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이죠. 네, 일단은 2년짜리 기준으로 3.5까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10년짜리가 이렇다면 3% 근처에 붙는 거죠. 금리 하락 추세는 거슬릴 수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요 종목 종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는 마이너스 1.61%, 오늘 다 안 좋았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0.86% 하락, 올타뷰티도 0.25% 하락, 다음에 AMD도 마이너스 3.06. 오늘 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박살나 있습니다. ARM도 마이너스 6.6. 저 AR을 아직 팔지 않고 들고 있는데 먹은 거 다 토해내는, 우리가 76달러에 사가지고 거의 200달러 3배 먹었다가 지금 다 토해내는 양상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캐터필라 마이너스 0.81% 하락. 일라이밀리는 마이너스 0.28%.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3.16% 하락. TSMC도 0.76% 하락, 비트코인은 4.52가 하락해서 6만 달러가 깨지는 5만 9천 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대왕 고래가 매도를 했다. 참 웃긴 이야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글로벌 시장에서 작동을 한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는 뭐 오늘 하도 여러분들이 뉴스로 많이 들을 것 같으니까 더 하지는 않을게요.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띈 게 이제 현대차하고 유한양행 이 두 개의 기업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 이 두 종목들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두 종목이 어떤 모습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부터 봅시다. 시총은 54조 2383억. 네. 뭐 박스권에서 쭉 올라가다가 다 토해냈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 전일이죠.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의 내용을 보면 그간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상방이 제한된 모습이었는데, 현대차가 주주 환원 정책을 냈는데 밸류업 관련된 내용을 냈죠. 3년 평균 ROE를 11에서 12%를 유지하겠다, 지향하겠다.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총 주주 수익률을 35%대로 확대를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3년 평균 35%를 유지해 준다는 건가? 주주 최소 배당금 1만 원을 도입하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3년간 자산주 매입으로 총 4조 원 규모를 설정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전체적인 수준의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9월 밸류업 지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밸류업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데, 현대차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뭐 저는 다시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도 괜찮은데 대신 좀 포모에 시달릴 확률이 있는데, 사서 꾸준히 연말까지 들고 간다면 30만 원은 거뜬히 넘어갈 수 있다. 또 인덱스가 형성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오죠. 이런 것들을 한번 감안을 해본다면, 그리고 내연기관차 잘하죠. 하이브리드 차 잘하죠. 그다음에 전기차도 아주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저평가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현대차는 살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자, 또 어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 눈을 뜨게 했던 게 유한양이 갑자기 20% 넘게 상승을 하면서 13만 5,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유는 첫째, 이제 유럽도 허락을 맡을 것 같다. 지금 미국 FDA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제 판매가 되는데, 유럽에서도 유럽에 우리 FDA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 FDA에서도 허락을 해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은 일단 Q와 P가 모두 다 느는 그러한 어떤 소식으로 유한양이 치고 올라왔는데, 또 속사를 읽어보면 유한양이 곧 있으면 세계 폐암학회하고 유럽 종양학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단독요법으로 썼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다. 지금 세계 폐암학회와 유럽 종양학회에서 유한양행과 HLB, ST팜, 루닛 이 4개의 기업 등이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초록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해외 투자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항암 시장에 권위 있는 학회에 참가해 그간 연구연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한양행 냉나자 얀센과의 병역요법이 아닌 단독요법으로 했을 때 경쟁력을
경쟁력이 있는 건가? 이 부분을 지금 발표를 하겠다는 거죠. 병행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른 세계 폐암합회, 이제 WCLC라고 그러죠. 유럽 종합학회 에스모 유명하죠. 두 개의 학회가 9월에 열립니다. WCLC는 오늘 7일, 9월 7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일어나며 에스모는 13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 달은 여전히 바이오의 달이다. 이렇게 보고 바이오가 없으면 완전히 머리 터지고 포모 현상에 시달린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WCLC 세계 폐암학회는 유한양행과 HLB 두 개가 들어가죠. 이번 세계 폐암학회에서는 유한양행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넥나자에 대해서 단독요법 병행이 아니라 단독요법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니브리반트와 병행요법이 아니죠. 다만 아쉬운 것은 얀센이 미국 임상실험 등을 주체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얀센이 다 먹는다는 거죠. 따라서 넥나자가 단독요법으로 갔을 때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다. 유한양이 발표할 예능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죠. 오시모팀이 이 약과의 비교. FDA 승일반 넥나자 요법 임상 3상 파이프라인 파리모사 연구 결과 후속 결과이죠. 넥나자 단독요법이 이 연구의 참조군으로 활용된 바 있다. 앞서 공개된 초록에 따라서 MPPFS죠. 무진행 생존기간이 18.5개월로 타그리소 16.6개월보다도 더 우수했다는 거죠. 질병 재발 진행 사망률을 20% 감소시키면서 일단 타그리소를 꺾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받는다면 유한양행 넥나자의 가치는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도 또 FDA 승인을 받으면 주가는 더 추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13만 5천 원인데 저는 어제 이제 50% 팔고 15만 원이 나머지 50%를 팔아라. 이렇게 사인을 내드렸습니다. 유한양행 끝까지 안 팔고 잘 견뎌주신 친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론 한번 봅시다. 아침 내내 엔비디아만 보다가 이제 제가 글 쓸 때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안 됐는데 방송할 때는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새로운 9월에 들어서면 새로운 시장 모멘텀과 이벤트 테마 그리고 다양한 시장 등락이 또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제도 얘기했죠. 9월은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 하지만 추석이 중간에 끼어 있고 FOMC가 18일 정도까지 끼어 있기 때문에 9월 중순까지는 굳이 팔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FOMC가 지나서 싫던 좋던 좀 줄이는 보수적 투자를 저는 권하는 거죠. 그래서 FOMC가 50bp 나오면은 한 번 더 올 때 그때 팔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시기적으로 9월 중하순으로 가면 쉬어가야 할 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일부 테마주 그렇죠? 딥페이크라든지 일부 테마주가 가세하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딥페이크에 대해서 무조건 테마가 형성을 쫓아가야 된다. 한빛소프트, 크라우드웍스, 이스트소프트 이 세 종목은 중에 최소 한두 개는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바이오도 여기서 10% 이상 상승해서 올라가면은 무조건 이익 실현에 대한 매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강력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바이오를 중심으로 딥페이크라는 그런 테마를 좀 섞는 전략. 그렇지 않으면 오늘 굉장히 포모 현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전선왕의 발표가 계속 시장에 나올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뉴스를 참고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전형적인 소문난 장치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일단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변동성과 변수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하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희 카페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이 어려우신 분들 저희 카페로 들어오십시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나침판 내비게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로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오늘 집중적인 좀 집중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깔고 딥페이크 깔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해볼만 한 상황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쫄지 마라. 이렇게 코멘트 해드립니다. 좀 이따 우리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